내 집 한 채 팔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고 아이들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해 놨죠. 그런데 막상 55세에 퇴직하고 나니 생각보다 현실은 훨씬 차가웠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안 나오고 퇴직금은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휘발됐고 정작 노후라는 건 매달 살아남는 일의 연속이더군요. 결국 선택했습니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전세로 옮긴 뒤 월 300만 원으로 살아보기로요. 이 나이에 무슨 소리냐는 말도 들었고 잘 생각했다는 위로도 받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하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현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겪은 세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은퇴라는 게 꼭 편안한 삶의 시작만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은퇴 후 삶의 재정 구조, 정말 월 3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1. 은퇴 후의 고정 지출은 예상 이상이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땐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은퇴 후 가장 먼저 체감한 건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였습니다. 한 달 300만 원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전세 보증금 이자 또는 월세 전환금 3천만 원을 남겨놓고 보증금 2억짜리 전세로 옮겼습니다. 은행 이자 3% 기준으로 연 600만 원, 월 50만 원이 사라집니다. 식비 및 생활비 두 사람 기준으로 최소 100만 원, 의료비 건강보험료 4,050만 원, 기타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등 50만 원 이상. 생각보다 쓸 곳이 많습니다. 여행, 외식은커녕 병원비 한 번만 더 들어가도 예산이 초과되죠. 결국 버틴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례 1 서울에서 집 팔고 시골로 간 58세 김영철 씨. 김영철 씨는 은퇴 직후 강북에 있던 30평대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그 돈으로 경북 안동에 소형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일부 금액은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월 250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심에선 숨만 쉬어도 돈 나가요. 여기선 밭일도 하고 고춧가루 하나는 사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신 병원은 서울보다 불편하지만 생활비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는 지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장소를 바꿨습니다. 도심의 고정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유가 생긴 거죠. 하지만 시골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사례 이 아파트 팔고 청년 쉐어하우스 투자한 56세 이정숙 씨. 이정숙 씨는 남편과 함께 25년 거주한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청년 대상 쉐어하우스를 운영 중입니다. 총 4개의 방이 있고 매월 임대 수익이 15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처음엔 월세 사는 게 무척 불안했어요. 근데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니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부동산 공부도 하게 되고 퇴직 후에 다시 움직이게 됐죠. 그녀는 고정비를 줄이는 대신 소득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초기에는 준비와 시행착오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최소한 생활비의 절반을 쉐어하우스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례 3부부가 함께 알바로 월 100만 원 벌어낸 60세 박정수 부부. 박정수 씨 부부는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전환한 뒤 3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중 1억 원은 예금으로 나머지는 생활비로 활용하면서 두 사람 모두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새벽 우유 배달 월 60만 원. 아내의 오후 시간 마트 시식 알바 월 40만 원. 처음엔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공무원으로 살았던 내가 이걸 해야 하나 싶고 근데 매달 100만 원 생기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체력도 기르고 사람도 만나고 삶이 돌아가요.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생활 리듬 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갔습니다. 의외로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우울감이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리하며 내가 가진 자산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집이 있으니 괜찮다. 연금이 있으니 문제없다. 이 말들이 얼마나 허상인지 은퇴 후에는 몸소 체감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지출 관리와
소득 창출의 균형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자산을 쥐고 있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집 한 채 팔고도 월 30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단, 소비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상담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박 소장님, 제가 집을 팔고 월 300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전략 없이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죠. 은퇴 후 집을 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고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식은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릴 건지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퇴직 후 자산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아서 5억 원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핵심입니다. 기본적인 자산 배분 예시 총 5억 원 기준. 생활비 예치금, 유동성 확보용 1억 원 1년 2년치. 안정형 투자, 자산 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등 2억 원. 생계형 투자, 소형 상가, 셰어하우스 등 소득형 자산 1억 원. 여유 자산 여행, 의료비, 장기요양 대비 등 1억 원. 중요한 건 모든 돈을 그냥 예금에 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에 따라 구획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변화가 와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2. 월 300만 원 지출 구조, 고정비 줄이기가 먼저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히 줄이는 것보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출 점검 리스트. 전세 5월세 선택 전세금에서 나오는 이자, vs 월세 비교. 자동차 유지비 차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월 3,050만 원 절약. 보험 구조 재정비 불필요한 보장형 보험 해지 혹은 전환. 통신 BTV 구독, 서비스 정리 가계 통신비는 연금보다 지출에 직접적 영향. 이렇게 고정비를 줄이면 같은 300만 원도 훨씬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55세에 퇴직한 분들 중 자동차를 처분하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아요. 하루 1만 원이 아껴져도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3. 미니 소득 만들기. 은퇴 후에도 돈은 벌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건 연금도 자산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며 생기는 소득입니다.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실현 가능한 소득 구조. 임대소득 셰어하우스, 분리형 원룸, 소형 상가 투자 등. 노동소득 파트타임 경비 마트, 택배 분류 등. 온라인 소득 유튜브, 블로그, 재능 공유 플랫폼 크몽, 숨고 등. 배당 소득 배당 ETF, 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 단, 모든 소득 활동은 체력과 관심사에 맞아야 오래 갑니다. 억지로 하는 알바는 3개월도 못 갑니다. 반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소소하게 시간 들이면 돈도 벌고 삶도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죠. 4.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 대부분의 은퇴자는 국민연금을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걸 추천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60세 수령 시 조기 수령으로 인해 월 수령액이 최대 30% 감소. 65세 수령 시 정액 기준. 70세 수령 시 최대 36% 증액 가능.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65세부터 받으면 100만 원이지만 70세까지 기다리면 약 136만 원이 됩니다. 단, 관건은 그 전까지의 생활비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입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게 바로 위에서 말한 예치금과 소소한 소득 활동이에요. 5. 퇴직금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퇴직금은 보통 1억 2억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첫 단추가 달라지죠.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씁니다. 생활안정자금 정기예금 또는 MMF, CMA의 분산 유동성 확보. 소득 창출 자산 투자, 안정형 배당 ETF, 부동산 소액 투자. 건강장기 요양 대비 자산 실손보험 갱신, 장기요양보험 체크.
가장 주의할 점은 일시불 소비입니다. 자녀 결혼, 차량 구입, 일시적 후원 등의 큰 금액이 들어가 버리면 생활 기반이 사라질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 한 채 있으니 괜찮겠지, 퇴직금 나왔으니 한동안은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마치 작은 회사 하나를 창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산은 자본금, 은퇴자는 CEO, 소득 활동은 매출이에요. CEO가 아무 전략 없이 3년 버틴다고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은퇴 후의 삶도 전략 없이 흘려보내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지금 당신이 55세고 집을 팔아 30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으려면 재무 전략, 지출 구조 혁신, 새로운 소득원 마련이라는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